천안사랑카드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시는 연말까지 1,500억 원 규모의 천안사랑카드를 더 발급할 계획입니다. 이달부터 세종시가 여민전 구매 방식을 자동과 수동 충전 방식으로 변경한 결과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산 원도심에 있는 온양행궁 관련 문화재 자료 등으로 주변 개발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가 온양행궁 복원 또는 재현에 대한 시민 공론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천안 불당동 종합운동장에 구축한 수소 충전소가 이달 말부터 상업 운영에 들어갑니다. 독립기념관은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아 대구 대륜고등학교로부터 일괄 위탁받은 자료 중 일부 자료를 선별로 공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지난해 4월 출시한 천안사랑카드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안시가 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천안사랑카드 이용자 약 4,800명에게 물었습니다. 천안사랑카드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역시 캐시백이었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 47%가 캐시백을 꼽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 공제 혜택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카드 전반을 평가하는 다른 질문에선 캐시백이 없다면 천안사랑카드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절반을 훌쩍 넘어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카드 사용액은 40만 원에서 50만 원이 33%로 가장 많았는데 50만 원을 넘게 사용하는 이용자도 23%에 달했습니다. 반면 천안사랑카드 사용 이후 신용카드나 현금 사용액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중 77%가 다른 결제수단의 사용액이 줄었다고 답했고 변동이 없다거나 증가한 경우는 각각 21%와 2%에 그쳤습니다. 올 들어 2천억 원의 천안사랑카드를 발행한 천안시는 연말까지 3,500억 원까지 확대 발급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이렇게 지역화폐가 호응을 얻으면서 세종시는 구매 방식을 두고 여러 차례 혼선을 빚기도 했는데요. 이달 들어 자동과 수동 충전을 병행한 결과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기존 선착순제에서 추첨제로 구매 방식이 바뀌었던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이 때문에 로또 지역화폐란 말과 함께 충전에 실패한 시민들의 불만을 샀고 급기야 세종시는 2달 만에 또다시 구매 방식을 바꾸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달 들어 적용되고 있는 방식은 자동과 수동 충전 병행,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5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이고 월별 발행 한도를 폐지하는 대신 시민들이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 결과 지난 4일 현재 7만 4,800여 명의 이용자가 여민전을 충전했고 이는 지난달 충전에 성공한 4만 5,200여 명보다 65%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세종시는 구매 방식 변경으로 여민전 사용에 대한 시민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민전 공급 제도를 개선 보완한 결과 시민 여러분들의 불편이 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민전 운영 방식을 자주 변경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월별 발행 한도를 폐지한 만큼 올해 남아있는 발행 가능액인 약 1,600억 원이 조기 소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세종시는 행정안전부에 750억 원의 추가 물량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편 여민전은 지난해 3월 출시 이후 현재까지 약 3,365억 원이 판매됐으며 이 중 98%가량이 사용돼 역외 소비를 낮춰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와 창업진흥원이 지역 창업 붐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디지털 분야의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창업교육 연계 지원과 사회공헌 연계 협력 등에 나서게 됩니다. 이를 위해 창업진흥원은 올 하반기부터 일부 읍면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대상으로 세종 지역 창업 붐 조성을 위해 로컬 크리에이터와 메이커 스페이스 등 창업 교육과 창업자 발굴을 위한 콘텐츠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임 행복도시 건설청장에 박모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이 임명됐습니다. 박 청장은 그동안의 다양한 국토교통 분야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행복도시를 저탄소 청정에너지 도시로 조성하고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 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 청장은 국토부 물류기획과장과 도시정책과장, 국토정보정책관 등의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했습니다. 아산 원도심에 있는 온양 행궁 관련 문화재 자료 등으로 인해 주변 개발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문화재 보존이냐 개발이냐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면서 아산시가 온양행궁 복원 또는 재현에 대한 판단을 시민들에게 묻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아산 온천동에 있는 온양관광호텔입니다. 조선시대 임금이 온양온천에 온행을 와 머물기 위해 건립한 별궁인 온양행궁이 있던 자리로 충남도 문화재 자료인 영괴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문제는 원도심 개발입니다. 최근 온천동 일대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 사업이 3곳이나 추진되고 있는데 문화재뿐 아니라 온양행궁 복원이나 재현을 고려할 때 모두 과다한 높이로 문화재 경관을 침해한다며 충남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업자와 인근 주민들은 온양 원도심 발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재 보존이냐 개발이냐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 문화재위원회는 온양행궁 복원 또는 재현에 대한 아산시의 정책 방향을 요구한 상황. 이에 아산시는 온양행궁 복원 또는 재현 추진에 대한 판단을 시민들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공론 조사를 통해 시민에게 결정 과정을 위임할 예정으로 이달 중 공론조사위원회와 지원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후 시민참여단 토론회를 10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진행한 후 권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공개적이고 투명한 과정과 절차를 위해 온양행궁 관련 이해관계자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입니다. 원도심 개발과 문화재 보존을 놓고 이제 공은 시민들에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 소방서가 화재 취약 대상에 대한 소방 기획 수사에 돌입합니다. 이번 기획 수사는 오는 11월 12일까지 3개월간 추진될 예정이며 소방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편성됩니다. 기획 수사 대상은 위험물 제조소를 비롯해 최근 3년 이내 화재가 발생한 공장,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 2회 이상 화재가 발생한 대상 등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곳입니다. 한편 아산소방서는 지난해 기획수사를 통해 입건 1건, 과태료 4건 등 위반 사항을 발견해 엄정 조치했습니다. 조치원 소방서가 10월 말까지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기준은 최근 3년 동안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등의 기준 요건을 갖춰야 하며 신청 방법은 소방서 누리집에 공고된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인증 현판을 교부하고 2년 동안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이 면제되는 혜택이 부여됩니다. 아산시가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연구 용역에서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에서 제시한 공인 기준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지역사회 손상 문제 재진단과 안전수준 단계별 향상을 위한 전략 수립 등 기본조사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한편 아산시는 지난 2017년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도시로 인정받아 국내에서 13번째로 공인된 바 있으며 이번 용역 수액은 지난 첫 공인 이후 재공인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준비 단계입니다. 천안의 첫 수소충전소가 임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천안시는 친환경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 확대를 위해
불당동 종합운동장에 구축한 수소충전소가 임시 운영을 시작한 데 이어 이달 말부터 상업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수소충전소는 하루 100대 차량을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됩니다. 독립기념관은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아 대구 대륜고등학교로부터 일괄 위탁받은 자료 중 일부 자료를 선별로 공개합니다.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는 독립운동가 이상정 장군의 친필 이력서와 이원조 조재만 선생과 관련된 자료 등입니다. 이 밖에도 광복절을 기념한 자료 공개 행사인 만큼 해방 시기 한국의 학교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도 함께 공개됩니다. 공개 행사는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독립기념관 자료부 열람실에서 진행됩니다. 민원 톡톡톡 시간입니다.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 안의 휴식처, 도시공원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시민들이 바라는 도시공원은 무엇인지 민원 톡톡톡에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시민들에게 도심 속 힐링을 선사하는 도시공원. 하지만 이 공원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소식.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민원 톡톡톡이 알아봤습니다. 현재 천안시에는 도시 환경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 192개소의 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전국 1인당 도시공원 면적 평균과 비교하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을 기준으로 전국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10.5제곱미터. 하지만 그에 비해 천안시의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5.7제곱미터로 겨우 절반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이처럼 부족한 공원 면적에 대해서는 역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가장 잘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저희는 공원을 이용 중인 시민에게 천안시 공원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천안시 시민 수에 비해서 많이 적어요. 왜냐면 예산 같은 데는 지금 막 거기 인구수에 비례해서 그 파크 골프장이 많이 있는데 우리 천안시는 협회 회원이 한 800명 정도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게 치는 게 너무 불편한 걸 많이 느낄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저도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런 동부 쪽에도 하나 생기고 예? 여기저기 몇 군데 해줬으면 좋겠어요. 천안시에서. 이렇게 도시공원 면적이 부족한 천안시는 2020 천안시 공원 녹지 기본 계획을 통해 23개소의 도시공원 총 333만 1917제곱미터에 달하는 면적의 공원 확충을 계획했지만 2021년 현재 시행률은 0%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천안시는 2035 천안 공원 녹지 기본 계획을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0 공원 녹지 기본 계획상의 신규 확충 공원으로 제시된 23개의 공원 중 12개소의 공원만 포함되고 나머지 11개의 공원은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어 사실상 공원 해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새로운 신규 확충공원으로 7개소의 공원을 추가했지만 목표 1인당 공원 면적은 7.1제곱미터로 2020년 목표로 했던 8제곱미터보다 감소했습니다. 또한 성환, 봉서, 안서, 월봉 등 4개소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조정 해제할 계획 또한 발표했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천안시의 공원들. 이미 있는 공원들에 대한 관리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과연 시에서는 도시공원 환경 제공과 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과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천안시 관계자와의 서면 인터뷰에 따르면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었으며 풀뽑기와 잔디 깎기,
병충해 방제 등을 연간 4회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이 공원의 경우 안전관리 점검 용역 및 모래 소독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숲관리단 및 공원보안관을 운영하여 공원 청소 및 불법 행위 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천안시는 향후 신규로 확충된 공원들을 대상으로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해 토지 매입 등 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다양한 형태의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과연 천안시에 어떤 공원을 바라고 있을지 물어봤습니다. 편의시설 같은 것도 더 다 보강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오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한강공원처럼 사람들이 뭐 나들이도 하고 자전거나 약간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잘 유치시켜서 그런 게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천안시의 공원들은 그런 게 약간 부족하고 그냥 공원만 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 같아요. 행사할 때는 또 사람들이 공원을 많이 이용하는데 행사를 안 할 때는 사람들이 별로 이용 안 하는 것 같아서 같이 돌아다닐 수 있는 길이 산책로나 그런 게 많이 있으면 좋은데 다른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좀 넓기만 하고 잔디만 깔려 있고 그런 식이니까 그런 건 좀 더 이쁘게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네. 시민들과 함께 숨쉬는 도시공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며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천안에선 일명 오픈 채팅방을 통해 1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천안시는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하는 등 강경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SNS 오픈 채팅창에 천안 모임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자 각종 모임이 나타납니다. 방금 전까지도 대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때에 따라선 직접 만나기도 합니다. 채팅방이나 모임 자체가 문제될 건 없지만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코로나19 시국엔 방역당국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여행 관련 오픈 채팅방에선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대천 해수욕장 등으로 10여 명이 여행을 갔다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지난 2일 최초 확진자 4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천안 10명, 아산 2명, 청주 1명 등 모임 참석자 13명과 지인 4명 등 모두 17명의 확진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천안시는 이들에게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입원비와 치료비 등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우리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위반 과태료 처분과 더불어서 치료비를 각자 본인이 부담하게 하는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또 만약 역학조사 비협조로 인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고발 조치와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우리 지역의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점검해보는 부동산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홍성군에 위치한 내포 신도시의 부동산 정보 알아봤습니다. 충청남도 홍성군에 위치한 내포 신도시. 내포 신도시는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인구 수가 2016년 12월 약 2만 명에서 2020년 약 2만 7천 명으로 4년 사이 약 7천 명이 증가했는데요. 오늘의 포커스, 충청남도 홍성군 내포 신도시. 충청남도 예산군과 홍성군을 중심으로 새롭게 조성 중인 내포 신도시는 301만 평 규모를 가진 계획인구 10만 명의 대규모 택지지구로서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로하스형 신도시를 목적으로 생태도시, 안전도시, 유비쿼터스 도시의 개념이 중심이 되는 도시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내포 신도시로의 이주자가 늘고 젊은 층이 증가하면서 환황의 중심 도시로서의 입지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홍성군 내포 신도시는 충청남도청과 충청남도 경찰청, 충청남도 교육청 등 총 107개 기관 단체 중에 103개가 신도시나 인근 지역으로 이전을 마쳤고, 인근에는 홍해공원, 산책로, 충남 도서관을 비롯한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쾌적한 주거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 지역 간의 지리적 접근 역시 용이합니다. 내포 신도시 도심에는 고속 시외버스 정류소가 들어서 있고, 서부 내륙 고속도로, 홍성역 KTX가 도입될 예정에 있어 지역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충청남도 혁신도시로서의 면모 또한 꾸준히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는 가까이 홍해공원이 잘 조성되어 산책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특히 관공서가 가까워서 일 보기가 편안하고 도서관 시설이 잘 되어서 이용하기가 아주 편해요. 앞으로 큰 병원이나 복지시설이 더 늘어날 것 같고요. 홍성역으로 KTX가 들어온다고 해서 교통이 편해지고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유입될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충청남도 홍성군 내포 신도시에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정보 무엇이 있을까요? 충청남도의 혁신도시인 내포 신도시는 청약 청정지역으로서 전국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홍성군 내포 신도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군 현재 아파트 평균 거래량이 3.3제곱미터당 매매 696만 원, 전세 507만 원이며 전세율은 73%가 되겠습니다. 월평균 거래량은 매매 59건 중에 40여 건이며 거래 비율은 67.8%입니다. 내포 신도시는 3.3제곱미터당 매매 1,050만 원이고 전세가 880만 원으로 전세율로 계산하면 83%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월세는 매물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포 신도시는 약 300만 평 규모의 계획인구 약 10만여 명의 대규모 택지지구인데요. 인근에는 서부 내륙 고속도로가 개통 예정에 있어 1시간 이내로 서울 진입이 가능하며 내년에는 GTX급 고속전철이 완공되어 서울 진입이 43분에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전망으로 내포 신도시가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로워 입주자들이 꾸준한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황의 중심 도시를 꿈꾸고 있는 내포 신도시. 이곳에서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대성 스틸랜드에서 금속 절단기 조작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415-054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 지역 아동센터에서 사회복지사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8-910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